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칼리고스 함장입니다. 솔직히 좀 창피한데 최근에 썸네일과 그 한글 이름을 지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이야기해볼 것은 메칸더 로보지만 이 제품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채널 공지 같은 개념으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전에 칼리고스의 영상이라는 타이틀이었잖아요. 그게 막 그런 제목으로도 괜찮았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리스펙을 담은 타이틀로서 계속 가보려고 했는데, 정말 사적인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단히 창피한 이유인데요. 저기 일본 버추얼 유튜버 실방 같은 데서 댓글 달면 한글로 칼리고스의 영상이라고 나오면 쪽팔려서 그래서 영어로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칼리고스라고만 달랑 써놓으니까 좀 이상해서 칼리고스 비디오 같은 이름도 생각해 보았는데 너무 어려운 그런 이해도가 필요한 그런 타이틀이 될 것 같아서 직책명을 붙였습니다. 예. 뭐 어릴 적 장래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사실 조금 써보다가 도로 바꿀까도 생각했지만 그 유튜브 타이틀은 그 변경을 하다 보면 변경 수 제한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변경할 수 없다는 경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볼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카보틱스 오프로 스튜디오에서 만든 블리츠웨이라는 회사와 오프로가 합병을 한 건지 같이 만드나 봅니다. 메칸더 로보입니다. 우리나라 로봇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뭔가 태권 V 이후에 자리 잡은 전통 같은 건지, 로봇명에 V자 붙이잖아요. 스페이스 간담 V, 로보트 태권 V, 또봇 V, 그 다음에 또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V가 사실은 메칸더 V가 아니라 메칸더 로보죠. 저도 최근에 안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칸더 로보인데요. 이 제품이 국내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 테카맨이라든지 아니면 TRU 합금판 태권브이라든지, 그리고 오프로판 게타 로보도 있었죠. TRU 합금 태권브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밖에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던 듯한, 그 할인 행사도 많이 했던 듯한 그런 인상이 좀 있지만, 게타 로보를 생각해보면 딱히 국내 회사의 슈퍼로봇 제품이라고 해서 세일 대상이 되는, 뭐 악성 재고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메칸더 로보는 해외에서도 전개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전 제품들처럼 나중에 싸게 팔려서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담긴 글 같은 것도 간간히 보여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뭐 그런 점이고, 저는 이 회사랑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뭐 최근에 유튜브에서 뭐 그걸 스텔스 마케팅 같은 거, 뭐 그런 광고를 하는 걸로 물의를 빚었다고 뉴스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솔직 담백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메칸더 로보는 되게 투박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마징가 인피니티 같은 패널라인 어렌지 같은 건 현 시류에 맞추어서 좋은 시도라고 생각은 하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거 처음에 레고 같은 걸로 만든 그런 커스텀 모델을 떠올렸을 정도로 좀 디테일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작아지지가 않는 거죠. 어느 정도 크기까지만 가면 거기에서 리미트가 정해져 있어서 그 이하의 작은 섬세한 디테일 같은 거는 전부 생략되어 있고, 그 위에서만 디테일을 추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블록을 쌓아놓은 것 같은 마인크래프트 같은 느낌이 되고만,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메칸더 로보라는 제품이 자주 만들어진다거나 반다이 같은 그런 대기업에서 정말 다수의 니즈를 맞춘 어떤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같은 뭐 그런 프로포션으로 제품화를 할 수 있을까 하면 원본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구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해도 호불호는 갈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충분히 기믹적인 면에서 괜찮은 선에서 마무리되고 있고, TRU 합금 같은 것도 저는 태권브이로는 제품 2개 사봤는데 둘 다 뭐 같은 제품이죠. 컬러만 다르니까. 기본 컬러가 결국에는 애니메이션 컬러 쪽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하나 더 샀는데요. 어쨌든 그것 자체가 좀 심플하게 생겼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마무리는 잘 된 편이었거든요. 자잘한 부분으로 갔을 때 그 도색 그 퀄리티의 어떤 딱 떨어지는, 넘어가지 않고 도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있지만, 그리고 유광 처리 같은 거 너무 번질번질한 유광으로 하는 건 저는 좀 안 좋다고 봐요. 오히려 무광으로 메탈 빌드 같은, 지금 기존 라인업에서는 달리 빗댈 곳이 없는데 뭔가 고유의 그거죠. 그 기존 라카 도료 말고 그 유광 도료 있죠. 번들번들하게 만드는 거. 우레탄 도료 같은 마감으로 대단히 두꺼운 피막에 그 유광 도색을 하고 있는데, 풀 도색인 건 좋지만 어쩌면 사출색에 그냥 무광 처리하는 게 어쩌면 더 고급스러워질 수도 있겠다. 가격도 잡을 수 있고. 뭐 그건 뭐 저만의 생각이니까요. 뭐 이건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 기믹 정말 멋있죠. 전개 기믹이 오리지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무기 일람도 있는데, 메칸더 로켓건하고, 로켓건이 팔이 돌아가면서 나가는 거, 그리고 메칸더 펜서라고 하는 장검인데, 장검이 아니죠. 실제로는 이 팔이 안으로 수납된 다음에 이 주먹이 안으로 쑥 들어간 다음에 주먹이 튀어나왔을 때는 양날검을 쥐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믹인데요. 그래도 최후의 양심은 있기 때문에 검이 짧아요. 한 이 정도 길이? 여기 주먹에서 이 정도? 그런데 이 모형에서는 엄청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바리마사미 스타일의 작화처럼 되어 있죠. 포즈는 멋있는데 이게 짧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알록달록하고요. 작화 붕괴판 버전으로 단색이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짧은 것도 하나 더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형은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얼굴은 조금 더 패널 라인이나 디테일을 꼼꼼하게 넣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 태권브이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이 뾰족한 부분, 이게 좀 송편처럼 도톰한 게 약간 어색해 보이고,
뭐 그런 자잘한 취향 차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저는 이 어레인지 된 스타일 자체가 멋있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어깨가 약간 내려가 있는데 이것도 어깨를 들어 올리는 가동을 하면 어울려지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그 메칸더-V라고 하는 로봇 자체가 디자인 요소를 살펴보면 이 목 카라 부분이 상당히 솟아 올라와 있거든요. 디자이너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타츠노코의 오카와라 쿠니오 선생님이 디자인한 고담 로보라고 있잖아요. 고아파 5였나 6였나 그 로봇이요. 그거 보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가슴 부분부터 약간 그런 뉘앙스를 좀 닮은 그 라크스 클라인 옷 목 가린 그런 느낌의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보면 어깨 부분까지도 좀 솟아서 이것 전체가 장갑판으로서 좀 튀어 올라와 있는 이런 느낌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예.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 보고 원본 애니메이션 디자인을 교차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봤는데 어레인지 꽤 잘한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이건 장단점이 있겠지만 감수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거 원작 자체도 좀 마이너인데다 이거 감수를 제대로 했을까? 원본 회사에서? 와코 프로덕션인가 하는 거기서? 아마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덕분에 이런 오리지널리티 강한 외형이 된 거겠지만 조금 더 다듬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일반적인 포름으로 이런 부분 어깨가 약간 더 올라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깎아야죠. 이 아이디어 자체는 좋지만 저는 이게 약간 더 깎이는 게 뭐 이거 장단점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생각이 있고 오늘은 저의 입장이라는 그 생각만으로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 블레이드 부분 이것도 컬러 배치를 약간 더 좀 알록달록하게 그 애니메이션의 그 느낌으로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메칸도의 그 유치하면서도 대놓고 저질러 버렸구나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포인트 중 하나잖아요. 여기에도 날개 달아놓는 거.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이걸 사각형 모양으로 뚝 잘라놓은 거 이것도 좋은 어레인지 같고, 어레인지 모형으로서 대단히 개성있게 잘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메칸더는 그 위키 같은 데 찾아보니까 처음에 메칸더 로보가 아니었대요. 그 콩기스타죠. 애니메이션에서 명칭상으로. 어원은 콩키스타인데 콩기스타라고 쓰고 있죠. 콩기스타와 싸우기 위한 전대 이름이 메칸더고, 메칸더가 쓰는 로봇이었는데 그 지미 오리온 주인공 있고 그 다른 대원들하고 같이 이 로봇에게 메칸더 로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로 해서 메칸더 로보라고 부른 겁니다. 119 구조대가 로봇을 쓰면서 이건 119 로보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죠. 기동경찰 패트레이버라면은 특차 이과 로보 같은 네르프 로보가 에바고 뭐 그런 뉘앙스의 이름이 붙은 셈입니다. 그런 로봇이고, 그리고 로봇 애니메이션에서 최초로 적들이 양산형 로봇을 사용한, 그러니까 제작상의 자원이죠. 예산이 부족해서 같은 디자인을 울고 먹으면서 다른 기체인 것처럼 했던 게 출발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다른 애니메이션도 양산기 나오는 원리가 비슷하지 않나요? 자쿠 같은 것도 한 디자인으로 계속 등장시켜서 시청자에게 각인시켜서 팔 수 있으면 팔아보자 뭐 이런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양산형 로봇이 나온, 적 로봇이 나온 최초의 메카 로봇 작품. 대단한 작품인 겁니다. 메칸더를 경외하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새드 엔딩이라고 해요. 콩기스타 군단이라는 게 그 콩기스타의 헤도론 황제라는 놈이 그 생물인데요. 이상한 생물이거든요. 오염된 환경에서 생겨난 돌연변이가
그 행성의 인간들을 사이보그로 개조시켜서 지구로 침략하러 보낸 게, 지구를 오염시킨 다음에 지구로 이주하려고 침략하러 보낸 게 그 콩기스타 제국이 아니라 콩기스타 군단인데, 이 헤도론 황제라는 생물체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그 뜻을 텔레파시인지 뭔지로 전달받은 그 대장군이 말을 대신 해주는 그런 개성적인 악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말도 허무해서, 콩기스타 군단을 만들기 위해서 가니메데 성이거든요. 지미 오리온이 가니메데 성 출신 왕자고 탈출을 한 건데, 그 가니메데 성 인간들을 개조해서 사이보그 병사로 만들어서 지구 침공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을 전부 사이보그로 만드니까 환경오염시킬 사람이 없어져서 환경이 깨끗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침략을 완성시키기 전에 가니메데 쪽이 환경이 깨끗해지고 있어서 헤도론 황제는 죽었습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 환경에서 사는 가멜레스 제국적인 사람이 아니라 생물이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콩기스타의 지구 침략은 그걸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미 오리온은 유일하게 남은 가니메데 성 사람으로, 가니메데 성을 재건하려고 해도 사람이 전부 다 사이보그로 개조된 다음 지구 침공 과정에서 메칸더랑 싸우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뭐 인적 자원이 없죠. 그래서 쓸쓸하게 걷는 뒷모습을 보여주며 애니메이션이 끝났다고 합니다. 뭐 이런 급박하게 엔딩을 쳐버린 이런 느낌으로 된 건 중간에 완구 제작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예산이 끊기고, 그럼에도 완결까지 끌고 오면서 엄청난 숫자의 총지편을 남발하고, 그 결과 뭐 이런 결말을 재빠르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발디오스하고도 비슷하죠. 발디오스도 마린 레이건이라는 주인공, 마린이 황폐해진 그 행성, 지구죠. 거기에서는 뭐 아는 분은 알지 못하셔도 뭐 스포일러입니다. 들어주십시오. S1 성이라고 했던 적 행성이 사실은 지구여서 미래에서 지구로 침공한 케이스인데, 지구 자체가 황폐해지는 엔딩이 되어서 S1 성의 그 황폐한 오염된 미래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 그 결과를 보고 절망한 마린 레이건이 그 황폐해진 대지를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그 뒷모습을 보여주며 끝나는 게 원래의 엔딩이었다고 하죠. TV판에서는 그걸 끝까지 못해서 지구가 헤일로 덮이고 그냥 완하고 타이틀 내고 끝내지만, 극장판에서는 비슷하게 재현했다고 해요. 그런 비운의 로봇들입니다. 뭔가 대단히 희망찬 로봇인 것처럼 생겼지만 메칸더에게는 그런 불행한 결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지미 오리온은 그 어머니도 사이보그로 개조되어서 메두사 장군이라는 직책으로 지구 침공했다가 메칸더를 쓰러뜨리기까지 하죠,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제정신을 차린 다음에 자폭해버리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적이었는지도 불분명하게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팔찌가 유품처럼 팔찌만 남겨놓고 죽기 때문에 지미 오리온 입장에서는 정신을 차려보니 웬 어머니 유품이 옆에 놓여있는 그런 이상한. 지미 오리온의 성우는 나가레 류마 그리고 로이 포커로 유명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27만 9천 원이라는 가격으로, 비싼지 싼지 모르겠어요. 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구입할 땐 더 비싸거든요. 이펙트도 있고 대형 어뢰 조스도 있고, 이 비행기 이름이 트라이스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거 합체하는 기믹도 있고, 파일럿 친화적이죠. 등 부분의 합체예요, 여기에. 그래서 전면부가 이스라엘 전차처럼 앞면부가 부서져도 뒷면은 괜찮습니다. 탈출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멸망하겠지만 메칸더가 없어지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작중에서는 오로지 이 메칸더 부위 기지하고 도쿄에서만
콩기스타와 대적할 수 있는 전력이 남은 상태라서. 그리고 오메가 미사일이라는 게 있죠. 오메가 미사일 발사 위성에서 메칸더 V의 소형 원자력 엔진이 기동하면 이걸 추적해서 폭발시키기 위해 미사일이 발사되는데, 근데 콩기스타 군단이라는 게 그 오염돼서 만들어진 돌연변이 생물, 그 녀석이 기원으로 시작된 사이보그 군대다 보니까 좀 마무리가 어설퍼요. 이 녀석들은 작중에 지구를 날려버릴 수 있는 블랙홀 폭탄 같은 것도 있었는데, 저는 애니메이션은 안 봤고요. 그 애니메이션을 리뷰한 일본 블로그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척하고 있죠. 괜찮으시다면 들어주세요. 그 블랙홀 폭탄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걸 일부러 도쿄만 부수려고 위력을 약화시켜서 사용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했더니 절차가 좀 복잡해져서 막히고, 오메가 미사일 같은 경우도 원자력 엔진을 추적하는 건 좋은데 최종 유도 기능이 없어요. 적외선 추적 정도만 되어도 마지막 부분은 추적해서 엔진을 껐어도 그냥 가서 들이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걸 하지 않고 메칸더 V의 엔진이 서면 오메가 미사일도 추적을 중단하고 그대로 수직 강하에서 항상 바다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면 그것도 엄청난 피해를 줬을 텐데. 하지만 메칸더 V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메가 미사일은 고작 15화에 오메가 미사일 발사 위성이 파괴되면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발사 위성과 우주에서 떨어지는 5분 제한 시퀀스가 사라지고 대신 지상 발사 오메가 미사일 같은 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매력적인 고전 애니메이션 메칸더 로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5프로 스튜디오의 카보틱스 제품. 저는 엄청난 갈등을 한 끝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선택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 메칸더 V의 매력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실토한 것 같은, 뭔가 고문받는 사람 같죠? 메칸더 V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라. 그래서 전부 실토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다행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